진짜 전략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3%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증시는 조정의 폭이 더 컸어요. 네. 양대 지수 모두 5% 조정. 지난주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이제는 또 하방으로 변동성을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 변동성이 하방으로 확대가 될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보인 다음에 네. 좀 바로 반등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달고 오는 뭐 기차가 뒤에 있는 객차를 달고 들어오면서 악재들이 어떤 순환을 보이면서 계속 시장에 공급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길 수 없는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첫 번째가 아파트 평수, 그러니까 뭐 집 크기죠. 집 크기는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슬프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골프 타수. 골프를 치면 어떤 관록이 있는 아버지가 아무리 네. 뭐 해도 힘이 좀 딸리더라도 실제로 쳐보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 투자 수익률. 네, 그거는 뭐 아버지 이거 뭐 새로운 세상이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그러냐? 그러고 얘기했는데 장 빠지고 안 좋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은 아버지보다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아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통념입니다. 네. 나사의 우주 과학자들이 막 뭐 비행선을 쏘면서 이게 유인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이 볼펜을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볼펜이 쓰려고 하면 잉크가 밑으로 떨어져서 중력에 의해서 잡아 당겨줘야 이게 볼펜이 나오는 건데 우주에서는 무중력 상태니까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나사 애들이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답을 못 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소련을 가보니까 소련 애들은 그거 볼펜 안 쓰고 그냥 연필로 직직직직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열심히 뭔가 10년 해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고 제가 이런 뭐 어려운 상황들 증시가 변동폭이 커지고 뭐 고점에서 주식이 올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떨어져야 될 이유보다 얘기하는 것보다 올라가야 될 이유 하나를 설명하는 게 더 편하죠. 유동성. 그거 말고는 뭐 PDR 무너졌고 PSR 무너졌고 KF 지수 붕괴졌고 밸류에이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몸을 사리고 충분히 어떤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게임스탑이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시가총액 그거보다 더 큰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하루에 5%, 7%씩 땡기던 그런 유동성이 그거 조금 펀드나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시장이 막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볼러틸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냥 뭔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과 깨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인가를 봤을 때 저는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결과가 더 좋더라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교체기가 됐는데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는 건 시장의 색깔을 틀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흑과 백이 명확한 미국의 어떤 정치권의 성향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상식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 바이든 입장에서 나스닥 14,000포인트까지 가까이 왔는데 트럼프가 빠질 때마다 트위터에서 올리고 거기다가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 풀어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여기서 14,000 갔는데 24,000 보낼 거다라고 하는 거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빠지면 사고 좋은 주식 사고 현금으로 좋은 것들 대형주 쪽으로 몰아서 미국은 거래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변화 감지되는 부분 나스닥이 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 상승률, 낮은 이자, 낮은 관세, 법인세 제일 중요한 거 낮은 독과점 금지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하고 민주당이 되면서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거 블루칼라들 돈 뒤에다가 빨대 꽂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반독점 책임자를 임명한다든가
법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라든가 법률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하원이라든가 조 바이든 밑에 있는 책임자들이 속속들이 그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스카이라케팅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한 번씩 다 조금 찾아봤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 또 그다음에 부양책을 낸다라는 거 자체가 합리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로직이 맞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정부하고 페드가 이거 경기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금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 좋아질 거니까 빨리 우리가 손 써야 되라고 시장에 신호를 주면, 시장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럼 주식 팔자라고 하면서 주식이 좀 조정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리를 내려줄 때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은행을 상대로 해서 돈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걔들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정책을 풀어서 조 바이든이 세금을 걷어다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한 적은 없고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라는 거하고 증시 부양책하고는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2.4조 부양책 내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가는 통계청에서 이거 3% 올랐습니다, 2% 올랐습니다라고 결과를 내기 전까지 그 과정이 되게 깁니다. 와서 3개월간 서베이한 것들 갖다 놓고 물가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튀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딱 나오는 순간 그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임금 같은 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원자재라든가 식료품 가격, 심지어는 사이다 콜라값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짧게 가져가시는 것도,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충족이 되지 않고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변할 걸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방으로? 있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생각이시네요. 네. 국내 증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보다 지난주만 치자면 낙폭이 더 컸잖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간 단위로 보자면 5% 하락을 했는데, 국내는 어떻게 보세요? 국내는 어쨌든 간에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동안 주식하는 사람들 너무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국민 정서는 그래요. 부동산 하면 안 망한다, 언젠가는 오른다. 네. 그러니까 집부터 사라.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는 그거부터 했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랬죠. 요즘에. 빚을 내서라도 집부터 네. 사라 그랬는데, 주식하면 요거 싹수가 이거 좀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이제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다.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 배당도 좀 주고 장기 투자도 하고 세액공제도 나오고 정부가 뒷바람도 좀 주면서 그게 산업 사이클로 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순환을 만들어내야지. 그 부동산 20억 30억 그냥 자는 건데, 거기서 밥 먹고 자는 건데, 거기다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여기다 조금 안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추세적인 변화기에 돌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가 전문가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한국 시장이 빠진 이유들은 조금 과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처럼 40배, 50배 멀티플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현대차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 그건 이미 다 반영했고,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간 건데 10배 쳐주던 걸 15배 쳐주니까 갑자기 유동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건데, 그 부분이 조금 과열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 차트로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수요일, 목요일 정도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이 바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요? 예. 네. 이유는 이런 건데,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잔고 추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소를 중심으로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완화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 매물이 지난주 내내 하락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미국 시장이 불어지면서 혹시라도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이 신용 매물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기관 투자가라든가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손실 처리, 로스컷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AD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평균 낸 겁니다. 기술적 지표나 보조 지표를 볼 때 저는 통계적 유의치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틀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에서는 변곡점이라든가 추세적인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지난주에 125를 찍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75에서 80 정도를 찍고 대부분 턴을 했기 때문에 그 박스권 하단에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반등 타이밍에 오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더 걸려서 월화 빠지고 수목 정도의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평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폭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렇죠. 스피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장이 끝나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이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전방에서 땡겨주는 업체들은 바닥에서 좀 받아보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20년 실적이 나오겠죠. 발표가 되는 건데 2월부터 이제 3월까지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경영계획도 한번 같이 던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실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그걸 끌어올리는 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조금 피하시면서 업황이 좋아지는 쪽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이 됐습니다. 만약에 하방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차익 실현할 것들은 차익 실현해야 하고 혹시라도 또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유망한 기업은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텐데 일단은 말씀해 주신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한 2주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2주 동안 지금 상승률이 한 50몇 % 나와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도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했지만 한 주간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형주 쪽에서는 어쨌든 삼성전기 지난주에 제외를 좀 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K 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에서 SK 한화가 이제 남았잖아요. LG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삼성전자 600조, 700조 됐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려면 하만하고 합병하면서 해외 업체 비메모리 쫙 엎드려주면서 인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 나올 건데 조만간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K나 SK이노베이션 요쪽에 있는 계열들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불리시한 거에 대한 사인을 적어도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메모리도 좋아지고 서버 좋아지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도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쇼티지가 계속 나니까 이런 쪽은 빠지면 받아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폐기물 관련돼서 에코프로나 인선 ENT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ESG 그게 패턴이고 환경이라든가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를 처리하는 업체들, 그거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은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5G 관련돼서 이제 AT&T 남았습니다. 미국발 수주가 삼성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3위였죠.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하고 합병한 소프트뱅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삼성을 버리면서 이게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데 1위인 버라이즌, 2위 AT&T 여기서 수혜를 준다라고 한다면 수주를 준다고 하면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의료장비 관련된 거에서 메가 ECS 수주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300대, 1000대 이제 FDA 승인만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빠질 때 잘 보고 있다가 저점 매수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월 4일에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푸집이라든가 하츠, 그다음에 건설주 일부는 밑에서 빠질 때 좀 받아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수소 관련된 것도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초까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서 모빌리티와 연관이 돼 있는 상용차 부분에서 트럭 뭐 이런 거에서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푸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제작사는 많이 급하게 올랐으니까 따라붙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올라주면 차익 실현을 해보시면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월부터 4월, 5월로 가면서 의료 쪽에 있어서 면역세포 치료제라든가 RNA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보시면서 바닥으로 빠질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언급해 주실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정적으로 지금 쇼티지가 난다거나 혹은 뭐 볼 수 있는 것들 자동차, 뭐 전기차 쪽에서는 동박, 네. 동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하는 거, 그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SKC 같은 그렇죠.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주식들이 제일 좋습니다. 점유율 80%, 그 다음에 SIC 링이라고 하는 건데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조금 단단하고 열에 잘 녹지 않고 전도성이 좋은 물질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인 TCK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전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메모리 삼성 증설하고 메모리 반도체 좋아지면 당연스럽게 부품들이 많이 교체가 되면서 수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져줄 때 밑에서 쭉 대놓고 받아놓으시면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